안녕하세요.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사연 시작해 볼게요. 저는 5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. 남편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거든요.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. 자수성가한 젊은 사장이라니 제 주변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죠. 연애할 때는 늘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. 원두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그가 직접 내려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행복했거든요. 결혼 전까지만 해도 카페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. 손님들도 제법 있었고 인스타그램도 꽤 팔로워가 많았거든요. 남편은 항상 자신만만했어요. 카페 사업이 미래가 밝다고 곧 체인점도 낼 계획이라고 했죠. 저도 그 말을 믿었어요. 아니, 믿고 싶었던 거겠죠.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현실을 알게 됐어요. 정말 빛 좋은 개살구였던 거예요. 카페를 차리면서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더라고요. 임대보증금에 인테리어비, 장비비까지. 거의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어요. 그런데 매출은 형편없었어요. 임대료만 200만 원인데 말이에요.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. 사업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거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.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매출은 더욱 떨어졌죠. 배달앱에 등록해도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. 남편의 실질적인 수입은 회사원 월급 수준이었어요. 아니, 그것도 안 됐죠. 카페 운영비며 대출 이자며 빼고 나면 정말 쥐꼬리만큼 남았거든요. 그런데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. 자신의 꿈이라고 회사 생활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죠. 저는 맞벌이를 했어요. 회사에서 받는 제 월급이 오히려 가게의 주수입원이었죠. 그런데도 생활비가 빠듯했어요.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이 넘었거든요. 저희 부부가 벌어서 겨우 이자만 갚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더 힘든 건 시어머니 문제였어요. 당뇨와 고혈압으로 아프셨는데 약값이며 병원비며 만만치 않았어요.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업을 하는 게 자랑스러우신지 늘 남편 편만 드셨어요. 제가 남편한테 취직을 권유하면 남편의 꿈을 짓밟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사업가 기질이 있다며 남의 밑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. 저는 그때마다 할 말을 잃었죠. 현실을 보라고 빚만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요. 시간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. 친구들이 육아휴직을 쓰고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. 아이를 낳으면 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게 뻔했거든요. 남편과 이 문제로 몇 번 싸웠지만 남편은 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만 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한테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어요. 너희 남편 바람피는 거 아니냐며 카페에서 젊은 여자랑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거 봤다고 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. 아니, 믿고 싶지 않았죠.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친구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며칠 뒤 제가 직접 확인하게 됐어요. 남편이 늦는다고 연락했던 날 정말로 젊은 여자랑 카페에서 다정하게 있더라고요.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어요. 남편은 그 여자와 카운터 안에서 껴안고 있었어요.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.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. 빚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람까지 피다니. 저는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. 하지만 그 다음부터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. 아니나 다를까?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. 그때부터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. 경제적으로도 막막한데 남편마저 믿을 수 없다니.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. 매일 회사에서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 병간호까지.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. 남편만 아니었다면 전 빚도 없고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었는데. 그런 남편이 바람이 피다니 이혼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.
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.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. 로비에 절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남편인 줄 알았어요. 가끔 제 회사 근처에 일이 있으면 들르곤 했거든요. 그런데 로비에 내려가 보니 전혀 모르는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. 바로 그 여자였어요. 카페에서 봤던 그 여자. 그 여자는 인사를 하더니 할 말이 있어서 왔다며 잠시 시간 내줄 수 있냐고 했어요. 회사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.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와 비슷한 분위기의 곳이었죠. 그 여자는 커피도 시키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. 그 여자는 남편이 아이를 가졌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. 돌려서 말할 생각도 없어 보였죠. 저는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었어요. 그러면서 이혼해 달라고 했어요. 그러더니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. 이미 다 작성되어 있고 제가 서명만 하면 되는 상태였어요. 그 여자는 오빠가 너무 착해서 직접 말씀드리기 미안해한다며 자신이 대신 가져왔다고 했어요.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바람을 피워놓고 직접 말할 용기도 없어서 여자를 보낸 거예요. 그것도 임신한 여자를요. 남편의 비겁함에 한 번 화가 났고 이 여자의 뻔뻔함에 2번 화가 났어요. 그 여자는 오빠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자신이 용기 내서 왔다고 했어요. 용기라고 표현하는 게 가관이었어요.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무슨 용기예요.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시원했어요. 굳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이 답답한 상황이 정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 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. 오빠랑 자기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생겼으니 이혼해 달라고요. 사랑이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. 사랑으로 포장하면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가요? 그 여자는 제가 웃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. 저는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어요. 저는 좋다며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어요. 그 순간 그 여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. 정말요? 이렇게 쉽게 해주신다고요? 저는 왜냐고 물어봤어요. 아니, 보통 여자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 화내시고 힘들어 하시는데, 그때 저는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. 니네 오빠 빚이 2억 가까이 될걸? 딱 해서 어떡하니? 뱃속에 아이도 자라고 있는데, 아픈 시어머니도 계셔. 어디 그 잘난 너희 사랑으로 한번 잘해봐.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.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. 그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.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.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. 저는 당연하다고 했어요.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빚 얘기부터 하겠냐며 특히 우리 남편은 체면치레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. 그 여자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얘졌어요. 아마 처음 듣는 얘기였을 거예요. 그 여자는 서류를 들고 달아나듯 나갔어요. 뒤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.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웃었어요. 정말 속이 시원했거든요.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.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 처리했다고 말했어요. 남편은 당황했어요.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그 여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또 웃었어요. 그럴만도 하지. 네 빚 2억 있는 거 알고는 새파랗게 질려서 가던데.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고 묻길래 저는 사실대로 빚 2억의 아픈 시어머니의 카페. 적자 상황까지 그 여자가 알아야 할 건 다 알려줬다고 했어요. 그 이후로 정말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어요. 그 여자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울면서 따졌다고 하더라고요. 왜 빚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느냐고, 시어머니가 아프다는 것도 왜 숨겼느냐고요. 남편은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. 그 여자는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서 연락을 끊었대요.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남편과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요. 아마 현실을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뀐 모양이에요.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.
그동안 남편 빚 걱정, 시어머니 눈치, 카페 적자,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. 제 월급을 온전히 제가 쓸 수 있게 됐고 뭘 해도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.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. 결혼 초기에 남편과 함께 꿈꿨던 것들, 행복했던 순간들. 하지만 그런 감정도 금세 사라져요.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 그런 추억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알게 됐거든요. 그 후로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더욱 확실해졌어요. 남편은 그 여자와도 제대로 안 되고 카페 사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혼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. 만약 제가 그때 이혼을 거부했다면 지금도 그 모든 걸 함께 떠안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. 요즘 남편이 가끔 연락을 해요.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.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.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정리됐거든요. 남편은 미안하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웃어요.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? 이미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말이에요. 그 여자는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. 아마 지금쯤 현실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.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을 테고요. 그때 제가 말해준 2억 빚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. 사실 그 여자를 불쌍하게 생각하기도 해요. 남편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했는지 상상이 가거든요. 아마 성공한 사업가인 척,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척 했을 거예요. 그런데 막상 현실을 알고 보니 빚덩어리에 아픈 시어머니까지 있다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? 하지만 동정할 생각은 없어요. 결국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고 한 게 잘못이니까요.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 파악도 못한 건 자신의 책임이죠.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한 건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. 그동안 남편 눈치, 시어머니 눈치, 경제적 스트레스에 얽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예요. 주말에 늦잠도 잘 수 있고 보고 싶은 영화도 볼 수 있고 친구들과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수도 있어요.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워졌어요. 그동안 남편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갔는데 이제는 그 돈이 온전히 제 돈이 돼요. 적금도 넣고 투자도 하고 가끔은 제 자신을 위해 기분 좋게 쓰기도 해요.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.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자주 아팠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들이 다 사라졌어요. 역시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요. 우선 몇 년 안에 집을 한 채 마련하는 게 목표예요. 그동안 남편 빚 때문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. 자기계발에도 투자하고 있어요. 영어 회화 수업도 듣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어요. 그동안 남편 문제 때문에 제 자신에게 투자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일 같아요. 만약 그때 질질 끌었다면 더 큰 상처만 받았을 거예요. 깔끔하게 정리하길 잘했어요. 정말 인생이 180도 바뀐 기분이에요. 그동안 남편이라는 짐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. 이런 자유로운 삶이 가능할 줄 몰랐어요. 그 여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. 만약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테니까요. 어떻게 보면 그 여자가 저를 구해준 셈이에요.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.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. 가끔 그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날 저를 찾아왔는지 생각해봐요. 아마 제가 크게 화를 내거나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. 그래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. 하지만 제 반응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겠죠. 제가 그렇게 담담하게 오히려 웃으면서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현실을 알려주자 더욱 충격받았겠죠.
아마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속았는지 깨달았을 거예요. 남편도 마찬가지예요. 자신의 현실을 숨기고 그 여자와 연애했으니까요. 아마 멋있는 사업가처럼 포장해서 어필했을 거예요. 하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죠. 결국 둘 다 서로를 속이고 속은 셈이에요. 그 여자는 남편의 경제력을, 남편은 그 여자의 순수함을 각각 잘못 판단했던 거죠.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고요. 저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해요.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으니까요.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.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